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분양 물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제가 최근에 오포에 위치한 고산지구 분양 물량을 소개도 해드렸었고, 회전지구, 고산지구 이런 쪽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광주시의 원도심에 가까운 지역의 분양 물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행정타운이 생기는 곳에 분양하는 곳이 되겠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1년 11월 8일이 되겠습니다. 입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이 경기 광주역입니다. 경기 광주역은 경강선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고 바로 판교까지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에 역동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거의 8억대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회전지구 에 위치한 곳들은 보통 이제 7억대, 경안동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 있는 것을 최근에 보면은 매물이 없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27평형이 거의 6억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라는 건 33평형은 최소 7억 이상은 무조건 갈 수 있는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쪽에 위치한 것은 이제 송정동이고 이쪽에 위치한 것이 경안동, 그리고 이쪽이 역동입니다. 역동 같은 경우에는 경강선이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쪽 상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안동 같은 경우에는 상권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로서 말이죠. 그리고 종합터미널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CGV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상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상권이 잘 되어 있는 부분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매력적이 있고, 도서관이라든지 이쪽에 보면은 또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천이 흐르는 부분들, 그리고 공원이 예정되어 있고 이쪽에 공설 운동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탐벌초라든지 송정초라든지 이쪽 광주고라든지 광주중이라든지 여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이쪽 행정타운으로는 기본적으로 상업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에 공공청사라든지 그리고 복합시설이라든지 이쪽에,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이게 택지 개발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광주 송정지구죠. 송정지구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나름대로 약간 반듯반듯한 주거 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경기 광주역 주변으로 대단지가 있는 곳들이 어쨌든 대장을 이끌 것이고, 이쪽에 이제 태형 대시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주로 거의 가격을 견인하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곳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가격은 많이 상승이 되고 판교에서 넘어오는 수요들이 굉장히 이쪽에서 아파트를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쪽 송정지구도 송정지구지만 구시가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경안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무슨 측면에서요? 시세 차익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 왜 광주 행정타운 위쪽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유를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경기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표시가 된 것처럼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판교까지 빨리 가는 부분도 있지만 수서역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부분도 있고,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또 SRT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죠. 그리고 삼동역 같은 경우에는 위례 신사선이 아직도 개통이 좀 멀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연장이 되면은 삼동역까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까지만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판교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교 주변으로의 아파트가 18억, 16억, 17억, 그리고 분당 쪽도 16억, 17억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경강선을 따라서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동역 주변, 초월역 주변, 경기 광주역 주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은 이 구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기 광주역 쪽 주변이 향후에 더 미래가치가 가장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태전 고산지구도 괜찮지만 이 지하철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장점은 뭐죠? 반듯반듯하게 택지지구로 구성이 대단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주거 환경의 쾌적성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주변 시세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조금 구축이 탐벌동 현대 아이파크인데 21년 10월에 거래된 게 33평형 4억 5천, 평당가 1364만원이고
그리고 호가는 5억 9천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5억 후반 6억대를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신축인 광주역 금호 리센치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거래된 게 33평형 5억 5천 504만원입니다. 근데 그 사이 동안 기간이 많이 지났죠. 평당가 1682만원에 자 27평형이 6억 4,400에 근래에 있는데 분양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지금 5억대에 분양을 하는데 7억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주변 상권이 더 가까운 측면에 있어서 강점도 있긴 하지만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의 일자리라든지 이러한 부분 측면에 있어서 가까운 쪽이 있는 수요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매력적이다. 그리고 조금 더 도시개발적으로 반듯하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쾌적성으로도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경기 광주에서 거의 대장을 맡고 있는 이편한 세상 광주역 2단지가 33평형 8억 3천만 원인데 평당가 2,516만 원, 호가는 8억 5천에서 9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태전 고산지구에서 분양했었던 오포자이 오부제 분양가가 5억대에 분양이 됐습니다. 1,474만 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이번에 분양하는 것은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33평형 5억 3,900만 원에 평당가 1,634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뭐 이런 거 고려하면 조금 더 높기는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2억대 정도의 프리미엄은 충분히 형성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에 단지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입지 설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대출,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내 집 마련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점점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대출 이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완화 기준이 발표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아니기는 하지만 택지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비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하는 범위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분양가격 상승이 앞으로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아파트들을 노리는 것도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 중에서 올해 분양하는 곳들을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파주 운정신도시라든지 뭐 검단이라든지 뭐 화성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이 지금 점점점 계속 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근래에 여러분들이 당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 적용을 앞당기면서 조금 더 대출의 한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올해가 지나면 1월 1일부터는 조정지역 6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했던 것이 이제 1억 한도로 더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이번에 광주 행정타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기 광주역 주변에 분양하는 곳을 기다리는 분들은 완전히 고가점자인 분들은 무조건 기다리는 거 괜찮죠. 하지만 나머지이신 분들은 폭넓게 50점대에서 30점대이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나오는 순서대로 계속 넣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리미엄이 뭐 많이 챙기면 좋지만 여러분들 1억 모으는데 2억 모으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쵸?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점점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월세인 부분이나 반전세인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청약에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오늘 청약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50%가 나옵니다. 조정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신축 7억으로 봤을 때 3억 5천 정도 나오고 이제 취득세는 593만원, 이제 뭐 옵션 하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중도금 이자 후불 비용을 했었을 때 2억 763만원, 그리고 옵션 비용, 발코니 비용, 뭐 시스템 에어컨 비용 추가를 하면은 2억 3,813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분양가를 적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분양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최소 8,050만원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대 후반에 3억대 초반까지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장점과 단점 그리고 예상해볼 수 있는 커트라인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경강선 경기 광주역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 계획이 되어 있고 위례 신사 연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멀기는 했기 때문에 약간 세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광주시 최고 상권에 근접하다. 그리고 판교와 분당의 인프라를 이용하기에 되게 적절한 곳에 있다. 역과의 초역세권은 아니기는 하나 버스 이용해서 어차피 판교까지 접근해봤자 강남까지 가더라도 한두 시간 내외에 충분히 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축 아파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고연봉 일자리 확충으로 인한 판교를 이야기하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권이 이랬었을 때 서울이 지금 거의 경기와 맞닿아 있는 곳이 또 뭐가 있나요? 강북으로는 어디죠? 은평 그리고 고양 덕양 이게 이제 점점 퍼져나가면서 사실상 교통이 점점점 빠르게 개통이 되면서 이쪽의 영향권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판교랑 분당 이쪽의 영향이 이제는 너무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강선이 뚫려 있는 이쪽까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천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이러한 곳들의 관심도 계속 늘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되게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경기 광주시 이쪽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세팅이 가능한 부분. 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뭐가 있죠? 전입 의무가 있죠. 전입 의무와 거주 의무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거주 의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사실상 청약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전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 뭐가 있었죠? 대출금 회수라든지 그리고 뭐 3년간 대출 금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세입자를 맞추면 어차피 문제가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당첨이 됐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면 그러한 방법들까지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이 되고 향후 7년간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 광주역 핵심 판교와의 교통 접근성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부분은 있다. 세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 광주 2년 이상 거주자 우선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률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거 2년 채우신 분들은 지금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점점점 다른 분들이 이제 1년이랑 2년 사이에 애매했던 분들이 지금 결국에 2년 이상으로 넘어오면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측면을 꼭 이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부분 분양가 상승의 가속화랑 대출 규제가 분명히 내 집 마련에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측면에 있어서 제가 오늘 청약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해드렸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 가점을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84점 만점 기준의 부양가족 통장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오포자의 오부제 같은 경우에는 34점에 64점 해당 지역 마감이 있었고 무주택 8년 이상 통장 9년 이상이면 부양가족이 없어도 당첨이 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50점 초중반이면 저는 도전이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겠지만 여기서 이러한 가점이 나왔다는 거는 이번 경기 광주 2년 이상 거주자 분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추첨제 물량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타운 아이파크 청약 일정은 특별공급 11월 18일부터 시작이 되고 일반 1순위 해당 지역은 11월 19일이 되고 기타 지역은 22일이 됩니다. 아마 이 해당 지역에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고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공급량은 828세대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5층 10개 동이고요. 타입은 84 타입 99 타입이 있는데 84 타입이 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있는데 일반 공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면 99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청약 과열 지역입니다. 비투기 과열 지구고요. 세대 주요권과 통장 2년 이상의 예측은 필요합니다. 근데 청약 과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특광 시장 군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는 실수요를 보호를 위해서 이런 청약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용 8호 이하 같은 경우는 모두 전역 84 타입이기 때문에 추첨제 25%랑 가점 75%가 적용이 되고 8호 초과 99 타입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추첨제가 70%, 가점제가 30%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추첨제 물량 중에서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해서 공급이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고요. 세대주 요건 필요한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 그리고 소득 여건이 필요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이러한 부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기준표는 여기 남겨드렸으니까 멈춰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청약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왜 앞으로의 청약을 빠르게 당첨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를 해드린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고, 상담은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버튼 누르고 영자 버튼 누른 다음에 라이크 부동산 치시고 유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